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 만담꾼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셨지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조 말 충청도 충주 땅에 살기 좋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농토가 기름지고 백성들이 모두 부지런하여 늘 풍족한 고을이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어지는 오솔길에서 장정 두 사람이 땀을 빼고 있었어요. 산비탈에서 굴러내려온 큼지막한 바위를 나무 지렛대를 이용해 기슭으로 옮기는 중인데 아무리 용을 써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아유, 힘들어. 바위가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걸. 이걸 구석에 밀어놓아야 우마차가 다닐 텐데 말이오. 아무래도 사람이 더 있어야겠어. 이렇게 두 사람이 투덜거리고 있는데 처만치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썹과 수염조차 희었는데 얼굴빛만은 대추처럼 붉은 게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노인이었지요. 노인이 다가서자 사내들은 읍을 하며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유, 김진사나리 안녕하셨어요. 장에 가시람요? 고서방과 이서방이구먼. 내 장에 가는 길이네. 그러면서 파이돌을 바라보고는 묻는 거였어요. 헌데 이 바위가 어찌 길 한가운데 버티고 있노? 네, 김진사나리. 어젯밤에 산에서 굴러 떨어졌구먼요. 지렛대로도 꼼짝을 안 하는구먼요. 이 말에 김진사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장정 둘이서 이걸 하나 못 치워? 지렛대 이리 주게. 사내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데 어느 틈에 지렛대를 고쳐 잡은 김진사가 바위 밑에 대고는 힘을 쓰는 거였어요. 영차, 차. 그러자 그 큰 바위가 마치 집더미나 되는 것처럼 땅 가장자리 쪽으로 구르는 거였습니다. 김진사의 괴력에 두 사내가 입만 떡 벌리고 있는데 김진사가 손을 탈탈 털며 호방하게 웃는 거였어요. 자, 이제 됐군. 나 가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뒷짐을 지고는 걸어가는 거였지요. 문득 정신이 든 사내는 허리 굽혀 인사를 했어요. 김진사 나리 편안히 다녀오셔요. 김진사가 시젓가락을 응얼대며 저만치 사라지자 장서방이 말하는 거였지요. 여보게, 이서방 봤지? 구순이 내일인 김진사 양반 힘쓰는 거 봤지? 항우장사일세 그려. 이서방도 놀란 눈을 껌뻑대며 말하기를, 아이고 놀래라. 나도 저 양반이 늙었어도 장정 먹지 않은 힘을 쓴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오늘 보니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네 그려. 그런데 저 양반 뭘 자시길래 힘이 황소 힘이지? 정말 모를 일이구먼. 참나. 그랬습니다. 진사 김자춘, 올해 나이가 89. 내일이면 구순을 목전에 둔 늙은이 중에서도 상늙은이였는데 나이를 잃은 건강한 몸은 인근의 자랑이자 부러움이었습니다. 더구나 김진사는 학식 또한 높아서 문장도 좋았지만 시서화가 모두 뛰어나 주변에서는 시서화 삼절이라는 칭호를 받은 양반이었지요. 성격 또한 차이롭고 화통하니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진사에게도 쓸쓸한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없이 딸만 셋을 두었는데 딸들은 이미 장성에 출가를 하였고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니
집에는 여종 하나만 두고 있을 뿐이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집안에 냉기만 있을 뿐 옹기라고는 한 점도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었지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김진사는 언제나 당차고 건강했기에 고을 사람들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모두 김진사를 우르르 받들었지요. 그런데 다정도 병이 다른 말처럼 김진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이다 보니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건강하고 힘이 좋다는 것이 고을 사람들의 토마 위에 오르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정자에서 고을 유지인 양참봉과 조생원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몇 판째인가를 열심히 두던 조생원이 허리를 펴며 신음하는 거였지요. 아이고 허리야. 이거 허리병이 도지나 보이. 당체 허리가 시끈거려 죽겠네. 그러자 양참봉도 다리를 쭉 펴며 하는 말이 그러게나 말일세. 나는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네. 아이고. 다리를 주무르던 양참봉이 말을 이었는데 그런데 조생원, 김진사 어른 말일세. 연차로 보면 우리보다 30년은 위인데 청년만큼이나 힘도 장사고 건강하니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네. 이 말에 조생원이 상체를 양참봉 쪽으로 숙이며 나도 그게 궁금하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양반 젊어지는 무슨 비책이 있는 모양인데 혹 자신은 음식이 특별한 건지 아니면 진귀한 보약이라도 장복하는 건 아닐까? 양참봉이 손으로 수염을 쓸면서 말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기는 할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힘을 쓴단 말인가? 안 그런가, 조생원? 조생원이 은밀히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좀 은밀히 알아보세나. 마침 우리 머슴이 그댁 장작을 대고 있으니 그 머슴놈에게 그댁 먹거리를 좀 살펴보라 해야겠네. 이 말에 양참봉이 호기심 찬 얼굴을 해가며 묻는 거였지요. 은밀히 밀정을 내세우겠다? 예끼 사람아. 밀정은 무슨? 김진사 어른이 영모라도 했다는 건가? 밀정은. 그냥 눈치껏 살펴봐라. 이렇게 이를 걸세. 이렇게 하여 조생원 집의 머슴 한돌이 빌명을 받고 김진사 댁으로 잠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잠입이래 봐야 나무 한 짐을 지게에 지고 부리러 가는 거였지만 말이지요. 대단한 비밀을 물고 돌아올 머슴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조생원과 양참봉 앞에 나타난 머슴은 이렇게 고했습니다. 날이 임무 완수했구먼요. 마침 그댁 종년 양순이가 점심상을 사랑채로 내갔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밥 한 그릇, 무 된장국, 그리고 또 나물 접시 3개, 또 쬐끄만 조기새끼 한 마리, 이게 다였습니다요. 머슴의 보고에 양참봉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되묻는 말이 이놈, 보고는 세세히 해야지. 그래, 나물은 무슨 나물이었던고? 네. 콩나물 무침하고요. 또 시금치 또 배추 겉절이던데요. 이 머슴 말에 양참봉이 김이 빠지는 듯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런 부성귀가 보약이 될 리는 없고 이거 참. 이때 조생원이 나서서 머슴 한돌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얘야, 혹시 그 댁에서 탕약 따리는 냄새는 없더냐? 조생원의 말에 고개를 갸웃
갸웃갸웃하던 모습 한돌이 자신있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탕약 냄새는 한 자락도 못 맡았구먼요. 그리고 장작 부리러 뒤뜰로 갔었는데 한 구석에 약탄가는 봤지요. 그런데 거미줄이 잔뜩 끼었던디요. 이 말에 조생원이 입맛을 쩝하고 다시는 거였지요. 됐다. 일 봐라. 이거 참 알 수 없는 일이로다. 대체 무엇이 김진사 어른 장수비법인지 모를 일이야 모를 일. 그러던 어느 날 조생원이 아침 일찍 양참봉을 찾아와 호들갑을 떠는 거였어요. 여보게 양참봉, 내 오늘 희한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네. 이 사람아, 무슨 일이기에 식전부터 와서 사람 놀래게 하노? 김진사 어른 말일세. 그 양반이 글쎄 4시가 넘어야 기침을 한다는구먼. 우리는 몰랐지만 매일 1년 12달 사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다네. 이상한 일 아닌가?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네. 조생업 말에 양참봉도 놀라는 거였지요. 뭐라? 사시까지 주무신단 말인가? 보통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는 법 아닌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 쓸고 곰방대 물고 뻐끔뻐끔거릴 텐데 밤엔 뭘 하시는데 그리 늦게 일어나신다는 말인고? 조생원이 맞장구를 쳤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일세. 노인들이야 나이 먹을수록 초저녁 잠이 많고 새벽 잠이 없는 게 생리일진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밤에 무언가를 한다는 말일세. 무언가를 말이야. 이 말에 양참봉이 펄쩍 뛰며 하는 말이 예끼 이 사람. 노인네가 밤에 하긴 무엇래. 시를 저어도 한두 수요. 그림을 그려도 한 장이거늘. 긴긴 밤을 그렇다고 마나님하고 아니지. 그댁 마나님은 진작 돌아가셨자는가? 양참봉이 말을 하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는데 조생원이 한마디 콕 집으며 핀잔을 주는 거였지요. 이 양참봉 이 사람은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보는 게 흠이야, 흠. 내가 뭘 흠이라니? 조생원이 아무도 없건만 주위를 한번 쓸어보고는 나지막하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아, 그댁 종년 양순이는 여자가 아니던가? 여종? 양순이? 그렇다면 이 사람아 어디 물증이라도 있던가? 점잖은 체면에 우리 입이 좀 저속하이. 이 말을 이쯤 해두세. 아무리 해도 그렇지. 구순 노인네가 무슨. 자, 온 김에 바둑이나 두세 그려. 조생원이 혀를 끌끌 차며 양참봉을 쓸어보고는 이 사람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이던가? 바로 김진사 어른의 장수비법 아니던가? 잊었는가? 조생원의 이 핀잔에 양참봉 눈이 둥그레지며 중얼거리는 거였지요. 그 말인즉슨 밤새 뭔가 하는 일이 장수와 연결돼 있다 이 말이렸다. 그리고 며칠 후 고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창터에서 수군수군, 주막에서 수군수군, 우물가에서 소곤소곤 팔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은 널리 퍼졌는데 이 소문의 진원지는 김진사댁 제사에 음식을 거들어주던 마을 참모에 의해서였습니다. 내용인즉 밤이 깊을 무렵이면 어김없이 여종 양순이가
김진사 사랑채에 든다는 말이었는데 새벽닭이 회를 치기까지의 긴 밤에 김진사 사랑채에서는 온갖 회개한 소리가 밖까지 새어나온다는 거였어요. 양참봉과 조생원이 급히 회동하였어요. 여보게, 자네도 들었지? 그 해괴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김진사 어른의 장수 비결은 바로 여종 양순이에게 있다는 게 아닌가? 양천방도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김진사 어른의 회춘의 비법이 여종에게 있다? 이거 궁금해서 미치겠구먼. 아니, 여종이 어떻게 했길래 김진사 어른이 세월을 거꾸로 사느냐 말일세. 그러자 초생원이 양참봉 귀 가까이 입을 대고 넌지시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한번 염탐을 해보세. 이 말에 양참봉이 펄쩍 뛰었습니다. 예끼 사람아, 점잖은 체면에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염탐을 한다는 겐가? 그러자 초생원이 딱하다란 듯 대꾸하는 거였지요. 자네는 장수하기가 싫은 모양일세. 양반 체면은 흘러가는 바람이거늘 장술은 현실이라네. 하긴 나도 그 비결을 알고는 싶지. 하면 밤에 슬쩍 들어가 볼까?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말일세. 양참봉이 동의하자 조생원이 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좋네. 쇳불도 단김에 뽑으랬다고. 오늘 밤일세. 오늘 밤. 이렇게 두 양반이 굳게 다짐을 하며 장수의 비결을 찾기 위해 모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칠흑같이 어두웠으나 다행히 달이 반은 걸쳐 있어 자기 손가락은 구분할 수 있었는데 김진사댁 담장을 넘는 조생원과 양참봉의 행색이 가관이었지요. 검은 옷에 검은 두건에 입까지 가리니 그야말로 칼만 들으면 야음을 틈탄 자객과도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 두 양반은 김진사 사랑채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엎으러졌는데 놀랍게도 그 마루장 밑에는 같은 복장의 사람이 셋이나 엎드려 있는 거였지요. 서로가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지라 몰라보기는 매한가지였어요. 양참봉이 더듬대며 나직히 물었지요. 너 누구냐? 그러자 상대방도 뜨뜻하게 되묻는 거였어요. 그런 댁은 니시오? 양참봉이 답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상대방 사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나적히 묻는 거였어요. 댁들도 장수의 비결을 찾으러 오신 게요? 그렇다면 피차 목적이 같으니 조용히 그 해답을 잡는 게 어떻겠소? 이 말에 양참봉과 조생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섯 사내가 숨을 죽이고 눈과 귀를 한껏 열고 있자니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로 여종 양순이었어요. 양순이가 고개를 들려 좌우를 살피더니 김진사 사랑채 와서는 고하는 거였습니다. 진사나리 소녀 양순이옵니다. 그러자 안에서 김진사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요. 오냐? 기다렸느니라. 어서 들어오렴. 양순이 방에 들어가고 금세 소곤소곤거리는 소리와 함께 까르르 웃는 양순이의 웃음소리, 곧이어 김진사의 웃음소리가 섞이는 거였지요.
헤헤헤헤헤. 아, 옳거니. 좋구나, 좋아. 아, 그래서. 그리고는 또 소곤소곤 거리고는 또 웃음소리가 터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지요. 아, 망측스럽기는 해도, 재밌구나. 삽살개처럼 귀를 쫀긋거리던 조생원이 나직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무슨 이야기가 저리 재밌을꼬? 웃음소리가 간드러지네 그려. 양참봉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무슨 음담배설은 아닐까? 아유,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궁금증에 미칠 지경이었는데 안에서 양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나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냐, 오늘도 한바탕 해야지. 자, 팔을 쭉 펴시고 하체를 앞으로 쑥 내미세요. 다리는 쫙 벌리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생소한 외침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이크, 에크. 힘은 들어도 사지에 힘이 들어가면서 온몸이 더워지는구나. 이크. 알 수 없는 소리에 마루 밑장에 몸을 숨긴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답을 구했지만 머릿속에 묘한 장면만 상상이 될 뿐 서로 눈만 껌뻑될 뿐이었지요. 사랑채 안에서 한참을 이러더니 양순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누우세요. 오냐,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풀자꾸나. 그리고는 김진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래. 거기야, 거기. 온몸이 짜릿하구나. 다음은 엎드리시고 다리를 벌리세요. 아유, 시원해. 옳지. 바로 그것이야. 좋구나, 좋아. 자, 그럼 소녀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어서 올라오너라. 여기까지 듣던 양참봉이 얼굴을 가렸지만 얼굴이 붉어지면서 말하는 거였지요. 아유, 더는 못 듣겠네. 알만하니 그만 나가세라. 아이고, 망측스러워서건. 양참봉과 조생원은 급기야 더는 못 듣고 마루 밑에서 기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누가 퍼뜨렸는지 김진사 사랑채에서 벌어진 일들이 폭로가 되었는데 말이란 눈덩이처럼 굴리고 굴리면 커지고 커지는 것처럼 소문의 끝은 어마어마하게 난잡하고 음탕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어느 날 시집간 딸 셋이 느닷없이 김진사 땡분을 박차고 들어가더라는 말을 하인에게서 전달받은 조생원이 양참봉을 찾아갔지요. 이보게, 양천봉. 이거 김진사 댁이 사달이 났어. 이 딸들이 소문을 들은 게야. 이거 김진사 어른이 개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이 말일세. 이 말에 양참봉이 급히 물어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대문에 들어서던 딸들의 표정이 어떠했다던가? 말게. 얼굴들이 푸르댕댕 살기가 풍기면서 들어섰다더군. 그리고 여종 양순이를 불러 함께 김진사 어른 사랑채로 들었다는 게야 글쎄. 양참봉이 혀를 차며 탄식했어요. 이거 양반 체면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겠나. 아이씨, 소문이 바닥에 퍼졌으니 딸들도 들었겠지. 이거야 원. 그리고는 이틀 뒤 믿지 못할 사실이 조생원 하인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그게 사실이냐? 김진사 댁 딸들이 돌아갈 때 표정이 아주 밝았다고? 뭐? 서로 깔깔대며 즐거운 표정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지? 이거 어찌된 영문인고? 들어갈 땐 잔뜩 화가 났는데 돌아갈 땐 희희낙낙이란 말인데 이거 어찌 돌아가는 거야? 그거 참. 조생원은 끝없이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김진사 댁의 괴소문이 떠다니고 보니 고을 현감의 귀에도 자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을 현감은 공교롭게도 김진사의 조카뻘이 되는 관계로 집안 어른에 관한 이 추잡한 소문을 그냥 흘려 들을 수는 없었지요. 어느 한날 현감이 조생원과 양참봉을 대동하고 김진사 댁을 방문했어요. 공무에 바쁠 현감이 웬일로 거동한 겐가? 김진사 말에 현감이 한껏 표정 관리를 하면서 덕담부터 꺼냈지요. 아유, 백부님, 날로 혈색이 좋으시고 건강도 저보다 좋으니 그 비결 좀 들려주시지요. 현감의 말에 김진사는 현감 뒤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조생원과 양참봉을 쓸어보고는 자네들도 그게 궁금해서 따라 나선 모양이군 그래. 조생원과 양참봉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지요. 아이고 진사 어른의 장수 비결을 궁금해하는 자들이 어디 저희 뿐인가요? 이 근동 사람들은 그 비결을 찾아 눈과 귀를 열고 삼지요. 네, 진사 어른. 이 말에 김진사가 껄껄 웃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 집을 염탐했던가? 뭐? 나는 귀가 없나? 다 들어 알고 있네. 이 말에 당황한 조생원과 양참봉이 몸을 움츠리는데 김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장수가 뭐 별건가? 잘 먹고 잘 싸대면 건강한 거고, 그러면 자연히 장수하는 걸세. 그러자 현감이 주저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지요. 저 백부님, 근동에 하도 괴소문이 도는지라 고을 수령으로서 아주 난감합니다. 한시바삐 뜬 소문을 잠재워야겠는데. 그 해괴한 소문이라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 자, 이쯤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나서야지. 모두가 다 내 체면 때문이었으니 이참에 체면은 걷어지우고 내가 모든 사실을 설명할 터이니 궁금한 사람 있으면 내일 모두 우리 집 들러 모이라고 전하게.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장수 비결까지 모두 알려줄 테니까 말일세.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김진사 댁 들러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분위기는 들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사나리께서 장수 비결을 알려주신다는 게 정말일까? 어디 그뿐인가? 그 해괴한 소문의 진상도 밝히신대자는가? 아유, 궁금해
죽을 뻔했어요. 오늘 모두 알려주신다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겠어요. 대청마루에 김진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는 여종 양순이도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였지요. 이윽고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을 풀고자 모이라 했소. 지금부터 나는 양반이란 체면을 버리고 이야기할 터이니 귀담아 듣길 바라겠소. 이 의혹을 풀자면 과거로부터 해야겠구먼.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내가 50이 될 무렵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지.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식객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은 돌을 닦는 분이셨소. 그분은 택견의 고수였고 혈자리 경락 안마의 대가였소. 내 몸이 부실한 것을 보고는 택견을 권했지. 처음에는 손, 발 놀리는 게 버겁고 힘들었으나 계속 하다 보니 힘도 늘고 몸도 유연해졌지. 그리고 그분은 내 혈자리를 짚어주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소. 바로 경락안마라는 것이요. 경락안마는 뭉친 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완만하게 하니 그날의 피로는 그날 풀게 되었지. 60이 되니 몸이 달라지더군. 유연해지고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내 몸의 병도 사라졌소. 젊음이 다시 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지. 김진사의 말에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웅성웅성거렸는데 김진사의 말이 이어졌지요. 이렇게 30년 세월을 오고 가며 나에게 택경과 경락안마를 시행해 주던 도사가 더 큰 꿈을 안고 청나라로 떠나게 되었소. 내가 하도 섭섭해하자 도사는 어린 딸을 내게 맡기었는데 그 아이는 이미 택경과 경락안마를 그 애비로부터 모두 전수받은 아이였어. 헌데 내가 복이 많았던지 그 아이는 한 가지 장기가 더 있었어. 바로 재담이었지. 어디서 들었는지 재미있는 재담을 나에게 말해주니 나는 그 재미에 웃음이 떠날 줄 몰랐소. 그 아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양순이라오. 이 말에 모두 와 하며 탄성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때 군중 앞에 서 있던 조생원이 물어왔어요. 그런데 진사어른 왜 밤에만 하셨는지요? 낮에 하시면 안 되는 건지요? 김진사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체면 때문일세. 택견이라는 게 손과 다리로 움직이는 무술인데 어찌 보면 꼭 육갑 떠는 모양새다 보니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는가. 또한 안마를 여종에게 받는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해서 밤에 몰래 한 것일세. 허나 매일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습관이 되어서 밤낮이 바뀌었다는 것조차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다네. 김진사의 이 말에 군중이 하는 수긍의 소리와 함께 고개를 주걱거리는 거였지요. 양순이의 재담이 하나 더 느니 나의 젊음은 더욱 왕성해졌어. 웃고 몸을 움직이고 또 몸의 피로를 풀고 즉
마음, 몸, 힘,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한 덕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오. 자, 여러분이 말로만 들어 생동감이 없을 테니 나와 양순이와 함께 해온 건강 비법을 실행해 보겠소. 김진사와 양순이가 나란히 서고는 외침과 함께 택견이 시작되었지요. 품밟기, 왼발 차기, 오른발 차기, 이크, 에크, 이크, 에크. 기압과 함께 왼발, 오른발을 교차하며 차고 오른손 왼손을 휘저으며 이크, 에크, 이크, 에크 하며 몸놀림을 이어가는데 오른발 돌려차기, 왼발 돌려차기, 양순이의 구렁에 맞춰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이니 어찌 보면 무술 같고 또 어찌 보면 춤사위 같기도 하여 보는 사람으로부터 탄성을 지어내게 하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택견을 실현해 보인 다음, 자, 그럼 다음으로 경락안마를 실현해 보이겠소. 보기에 따라 자세가 좀 민망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다 장수의 비결이니 잘 보길 바라오. 김진사가 도포를 벗어 제끼고 앉자 군중의 여기저기서 민망스럽다는 듯 신임이 터져 나왔으나 김진사와 양순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락안마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앉은 김진사 뒤에서 양순이 손가락을 들어 뒷목을 누르자 김진사는 가는 신음과 함께 아, 시원하다 라고 외쳤고 양순이 손을 내려가며 어깨와 어깨쪽지 그리고 등줄기 그리고 엉치뼈를 눌러 나갔지요. 그때마다 김진사는 시원타 하며 연방 탄성을 질렀어요. 나리, 이제 엎드리세요. 이 소리에 김진사는 두말 없이 대청마루에 엎드렸지요. 나리, 소녀 올라가옵니다. 오냐? 사람들은 실눈을 뜨고 보는 자에, 입을 떡 벌리는 자에, 숨을 멈추는 자의 가지각색의 표정을 보였지만 양순의 안마 실현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진사 등에 올라선 양순이 팔 뒤꿈치로 양 어깨를 지근지근 밟고 이어 허리를 밟고 엉치 넓적다리 총아리를 연달아 밟을 때마다 김진사는 좋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는 소리를 연달아 내쏟는 거였어요. 모든 시련을 끝내자. 모든 시련을 끝내고 김진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모든 오해가 풀렸으리라 미소. 이게 바로 나의 장수 비결이외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이요. 그리고 재담이란 별것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느꼈던 즐거운 이야기를 서로 하며 웃으면 그게 바로 재담이라오. 소문 만복내가 무엇이겠소? 웃으면 만가지 복이 들어온다 했으니 웃으면 내가 편하고 집안이 편해지며 크게는 나라가 평화롭게 되는 거라오. 아시겠소? 김진사의 말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이 달라졌어요. 모두 장수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이 화내기보다는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부부가 서로 안마를 해주며 피로를 풀었고 동네 공터에서는 청년과 아이들이 모여 이크, 에쿠, 이크, 에쿠 거리며
어색하지만 팔과 다리를 부지런히 놀려대는 거였어요. 김진사와 양순이는 틈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택견의 동작을 지도해 주었고 경락 안마의 혈자리를 가르쳐 주었지요. 이후 충주 땅의 이 고을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택견의 기합소리가 메아리치는 건강한 고장으로 남았습니다.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오늘날의 충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택견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아마도 김진사와 양순이가 택견의 쭈쭈돌을 쌓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옛 이야기 방방곡곡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